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자산시장이 폭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JD부자연구소 10기 모집을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고용지표 대기하며 주가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4%, S&P 500 지수는 0.13%, 다우존스 지수는 0.11%,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8월 고용지표 앞두고 관망세. 어제는 빅테크가 올랐는데 오늘은 여행주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빅테크가 오른 것에 비하면 떨어지는 것은 좀 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파월 의장의 멘트가 힘을 발휘하는 중이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테이퍼링 한다고 금리와 연동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은 금요일에 발표되는 8월 고용지수를 보고 단기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지수가 80만 명 이상이면서 주가가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기사는 고용이 좋아서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이고 테이퍼링이 빨라지면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지수가 80만 명 이상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고용이 좋아서 테이퍼링은 빨라지겠지만 이미 테이퍼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고용지수가 80만 명 이하면서 쇼크가 난 거죠.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고용이 쇼크가 났고 테이퍼링은 못하겠지만 실물 경제의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주가 하락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용지수가 80만 명 이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고용이 쇼크 났으니 테이퍼링은 더 늦춰질 것이며 이로 인해 미래 가치를 당겨온 성장주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안 맞을 수가 없죠. 아마도 인공지능은 네 가지 기사를 다 써놨을 것이고요. 고용지수 발표 후 주가 상황을 보고 넷 중에 한 가지를 기사로 내보낼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고용지수가 뭐가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지수가 80만 명 이상이면 어떻고 80만 명 이하면 어떻습니까? 맞춘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대응할 필요가 없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대응을 하면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는데 2.5% 이상 빠진다면 그때는 10%씩 팔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세계 1등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면 말이죠. 결론입니다. 어차피 시장의 미래 상황은 맞출 수 없으니 대응이나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자산시장이 폭락하는 이유.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아이작 뉴턴이 얘기했죠. 1720년 남해 회사 거품 사태를 겪은 뉴턴이 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인간의 감정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체 운동은 측정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상대성 원리의 대표적인 E는 MC 자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칼 포퍼에 의하면 과학법칙은 항상 가설입니다. 옳다고 입증할 수 없고 검증을 통해 틀렸음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과학법칙은 검증 때문에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학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수립하고요. 이 가설에 의한 예측이 들어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를 하죠. 그리고 이 실험이 맞는다면 이론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법칙은 검증을 통해 반박이 나오기 전까지만 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동설이 지동설 나오기 전까지만 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회과학은 이런 법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설명하는 가설이 있다고 치죠. 그러나 그 가설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니 가설은 애초서부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부터 틀린 것입니다. 천체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천체의 움직임에는 인간의 감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가설은 어떻게 세우더라도 예측은 틀린 결과를 갖고 옵니다. 결국 사회과학은 어떤 예측을 한다 해도 틀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틀리면 법칙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회과학은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대응만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측해도 투자하지 않고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대응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박기를 한다. 2.5%가 떨어지면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한다.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에 대한 반응, 대응뿐이라는 것이죠. 부동산과 주식은 양의 되먹임이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필연적이란 얘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양의 되먹임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동산 시장이 호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를 했기 때문이죠.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덜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없기 때문에 현금은 놔둬봐야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이자가 거의 없으니 예대 마진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양쪽이 맞아서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고요. 그러니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물론 안 좋은 사람도 대출 받기가 쉬워집니다. 대출이 쉬워지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매 건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빚을 못 갚아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넘기는 것보다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바로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부도 확률이 낮아집니다. 부도 확률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은행은 더 높은 담보 가치로 대출을 또 해줍니다. 이게 바로 양의 되먹임에 의한 부동산 호황이 오는 것이죠. 부동산 호황이 오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동산 호황은 정점에 다다릅니다. 최대 규모로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 정점입니다.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양의 되먹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끝없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의 트리거로 시작되어 강제 청산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금리 상승일 수도 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의 시작인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은행 파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거가 오기 전에 약한 고리에서 삐걱거림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10억 원의 아파트 대출을 6억 원을 땡기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 2%를 내면서 매달 한 100만 원씩 내겠죠. 그러면서 전세 4억을 무피로 탔다고 칩시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갑자기 이자가 4%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갚아야 될 이자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원래는 매달 100만 원 이자 내고 한 300 버는 중에서 200만 원을 생활비를 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아파트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습니다. 이자가 오르면서 대거 사람들이 아파트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동금리 대출 만기가 돌아옵니다. KB 시세를 알아보니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60%인 4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1억 2천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1억 2천만 원이 없습니다. 이러니 결국 거품 뒤에는 강제 청산이 시작이 되고요. 강제 청산 이후에는 급격한 부동산 폭락이 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부동산 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주식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용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강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자산 폭락이 일어납니다. 결론은 인간의 감정은 욕망과 공포, 양극단을 오갑니다. 따라서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모두가 그 방향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버블이 일어나고요. 그 버블의 정점에 다다르면 결국 폭락이 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박기를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제가 달아놨으니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부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산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조던이었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